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미국은 하락했고요. 유럽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일단 금융시장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따라서 유럽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그러냐면은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가 잘 버티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 거는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부터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럽이 상승 마감하고 미국이 하락 마감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시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봐서라도 일단 유럽 증시의 상승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하락이 진짜일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또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랐거든요. 금리가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바닥을 일단 한번 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럽 증시의 어떤 상승은 오늘 밤에 검증해봐야겠지만 속임수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젯밤에 이제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 조정을 보이던 증시가 이 기간 조정의 박스권 상단에서 여기 상단에서 위냐 아래냐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어젯밤에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돌파한착을 해서 일단 오버슈팅 하겠다라는 신호를 줬는데 이거 오늘 밤에 검증해보자고요. 그죠?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 거죠. 미국 증시 문 닫고 나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빠진 점, 또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크게 치솟았다는 점은 유럽 증시의 상승이 속임수일 거라는 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 유럽 증시는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미국은 이제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이렇게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차트에 흠집이 등장을 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흠집 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신호로 삼아서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기술적인 근거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 쫙 말씀드렸고요. 뭐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했으니까 미국 증시는 전 종목 다 빠졌을 거고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당연히 많고 상승 종목 수가 적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어떤 대응을 했냐라는 부분,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스닥 5분봉입니다. 나스닥 5분봉인데요. 제가 일단 어제 어떤 매매를 했냐? 저는 사실 이미 어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미 여기서 이미 하방을 한번 진입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좀 시간 순서대로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미 전 진입을 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 내에서 이렇게 자꾸 미국 증시가 찔찔찔찔 올라가더라고요. 찔찔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분명히 오늘 밤에 한번 들썩들썩 하겠다. 오늘 밤에 이러한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적당히 여기서 박스권으로 비리비리 할 때 여기서 잡았던 물량 일단 한번 청산했습니다. 하방 포지션 일단 한번 청산을 하고요. 본장 열리고 나서 슈팅이 나올 테니까 그 슈팅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잔뜩 들고 이제 미국 본장을 기다렸죠. 그래서 본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이제 장 시작부터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하방을 진입을 한 건 언제였냐면은 정확하게 요 봉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요 봉에서 요때 여기에서 딱 진입을 했습니다. 5분 봉이었습니다. 5분 봉에서 제가 이 시점에 진입을 한 이유는 뭐냐? 이 자리가 일단 오늘 일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 증시가 시작한 첫 번째 시가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방을 진입을 한 이유는 이거 분명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대략적으로 이런 양봉의 냄새가 나는 그런 십자형 도치형 봉을 만들어냈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살짝 갭상승 출발한 거죠. 나스닥이 살짝 갭상승 출발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을 할 거면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윗꼬리는 살짝 달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하방 진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가가 좋은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리를 그래서 뭐죠?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10분, 15분 사이에 일단 확 하락했고,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 여기서 일단 하방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잘 지켜보면서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일단은 쭉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위험 관리 손절 걸어놓고 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손절을 걸었던 가격은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가격을 걸어놨어요. 시가가 여기니까 다음번에 다시 여기는 올라와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쯤에다 손절을 딱 걸어놓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쯤에서 손절이 체결이 돼가지고 벌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계좌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더 나왔다가 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어젯밤에 이런 흐름은 좀 지나치게 좀 투기적이고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 엄청난 오버슈팅을 몇 번 더 주거나 이렇게 몇 번 더 사람 피곤하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키면서 15,400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결과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차라리 손절을 안 걸어놓고 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손절을 안 걸어놓고 잘 수는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손절 안 걸어놓을 거면 결국 또 밤새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또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안타깝게 손절이 나갔다라는 거 말씀을 일단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이제 왜 손절을 걸어놓고 잤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는 상승 중이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장 초반에 러셀 지수가 또 제법 강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일단 이런 판단을 좀 해서 손절을 걸어놓고 잤고요. 일단 그죠. 그래서 일단 손절을 걸어놓고 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교훈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이제 이 미국 증시 장 마감하기 전에 알람 맞춰놓고 한번 그때 일어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사놓고 창 막판에 한번 일어나서 봤으면은 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은 다음부터는 좀 일단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장 초반에 사고 중간에 잤으면은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미국 증시에, 물론 여러분들께는 고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저는 욕심쟁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가능한 걸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항상 조금씩 미스가 나더라고요. 항상 고점은 못 잡더라고요. 고점은 못 잡고, 한 번 신호가 나온 그 다음에 조금 좀 100점은 못 맞고 항상 90점 정도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입 타이밍이.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오버슈팅 강하게 나올 것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안타깝게 좀 놓쳤던 기억이 나고, 하여튼 예전에 진입했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증시도 워낙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워낙 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 오버슈팅이 상당히 세게 나와가지고 항상 그 오버슈팅에서 손절이 나가더라. 일단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고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맞긴 맞는데 항상 조금씩 좀 아쉽게 좀 미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스를 안 내기 위해서는 조금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장 막판에 제가 한번 종가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그죠? 근데 어쨌든 교육적인 목적 혹은 어떤 저의 투기적인 그런 열망 때문에 항상 고점을 잡으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조금씩 삐끗삐끗 해갖고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참고로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사실 저렇게 지수만 봤던 건 아니에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이죠. 애플 이야기도 조금만 좀 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봉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제가 하방 베팅을 한 겁니다. 어젯밤 보시면 미국 애플도 살짝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이 정도 갭상승은 출발할 수 있어. 근데 보자, 윗꼬리도 조금 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마감을 할까? 그래,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하방 진입을 하자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의 일단은 안타까웠던 요인은
이 윗꼬리가 저의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다라는 거죠. 그게 일단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첫 진입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증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예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예측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줄이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어제 밤 같은 경우 저렇게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맨 처음에 진입할 땐 약간의 예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잘 될 거야 라는 예측이 있어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죠? 일봉상에서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짐작, 또 그리고 애플이 이런 모습의 일봉을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의 짐작이 뭐 너무 과했나요? 뭐 딱히 뭐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평상시에는 대응이 90%다. 평상시는 대응이 90%가 아니고 뭐 90에서 한 9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측은 요만큼만 하면 된다. 예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입할 때만 잠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혹은 뭐 몇 시간 정도 뭐 한두 시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예측은 필요하다. 예. 하루나 이틀 한두 시간 정도의 예측은 진입을 할 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예측을 이렇게 해봤고 그랬는데 약간의 예측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갖고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났다. 참고로 일단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리 베팅도 사실 동시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워낙 애플하고 나스닥만 지켜보고 있는다고 사실 그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금리 베팅은 못했다. 금리는 어젯밤에 신경도 못 썼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밤도 또 뭐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또 돼버렸습니다. 어젯밤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뭐 일단 돈은 안 까먹었지만 시간과 건강을 까먹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밤 내도 또 뭐 열심히 또 봐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중요한 날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긴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가 등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 증시는 그래서 오버슈팅이 가능한 날이었어요. 그죠? 왜 오버슈팅이 가능했다? 어젯밤에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으니까요. 그죠?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위쪽으로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 이건 어떤 그 하방 진입으로서의 그런 신호가 등장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신호가 강한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어젯밤 이 음봉의 의미를요.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스닥이 일봉상 쭉 상승을 했습니다. 어젯밤 하락 마감했어요. 이거 엄청난 조정입니까? 이거 엄청난 하락이에요?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인 거예요. 기간 조정. 어쨌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다. 다만 기간 조정인데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올라야 될 때 못 올랐기 때문에 더군다나 몇 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누적시켰는데 어젯밤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하락은 의미가 있다. 비록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땐 기간 조정밖에 안 됩니다만은 기간 조정입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긴 알아야 돼요.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일 뿐인 거예요. 어제의 하락은 일단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런저런 의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냉철하게만 보면 그냥 기간 조정 중인 겁니다.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더 빠지겠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11월 3일 날 만들어놨던 이 급등했던 이 양봉의 종가 정도는 붕괴를 시켜줘야 일봉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이다.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이제 하방이 이제 열리게 되느냐, 연속성을 보여줘야죠, 그죠? 어젯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거예요.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아래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매도세가 등장한 겁니다. 이 매도세가 진실로 확인되려면 연속성이 있게 조금 빠져줘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게 빠지면서 어딘가 지지선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지지력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젯밤에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이 어젯밤에 만들어놨던 이런 음봉을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다시 그래서 양봉으로 커버를 해버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다. 다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서 오버슈팅의 어떤 타이밍을 일단 한번 뺏었다라는 거. 타이밍을 한번 뺏으면서 하방으로의 기회도 조금 열어놨다라는 게 일단 어젯밤의 의미인 거예요. 아직은 그죠? 아직은 그냥 기간 조정 중이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연속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는 저기 조금 더 약합니다. S&P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게 됐어요. 근데 뭐, 예. 근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조금 더 확인은 더 좀 필요합니다. 연속성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 11월 3일 날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가가 얼마냐면은 4,375, 76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어제 붕괴시켰으니까 이 S&P는 최소한 기간 조정은 아니게 됐고 이제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왔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는 있어요. 야, 여기 직전 고점 못 넘고 나서 꺾이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꺾인 거니까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도 오늘 밤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시세가 되돌려진다라면은 그냥 또 다시 그러면 또 조정의 연장, 또 다시 어떤 빡빡한 어떤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 이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연속성의 유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금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올랐죠. 역시나 뭐 물론 그런 의미 있는 뭐 박스권 하단을 좀 잠깐 어제 붕괴시켰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전날에 금리의 급락이 속임수인 게 밝혀졌습니다. 왜 속임수냐?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날 음봉을 완전히 다 극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11월 8일 날의 금리의 급락은 속임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금리는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금리 4.5에서 5%는 박스권이 일단은 맞긴 맞구나 라는 일단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박스권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증시도 좀 답답한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젯밤 증시가 뭐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시장 내용 전반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어쨌든 어젯밤에 뭐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아니게 됐지만,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이도저도 아닌 이제 이상한 그냥 이제 혼조한 그런 방향성이 좀 모호해지는 또다시 그런 구간으로 또 가는 겁니다. 왜 방향성이 모호해지냐?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박스권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어떤 뭐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은 뭐예요? 어떤 구름이 낀 것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증시도 그렇습니다. 증시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매물대에 와 있단 말입니다.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뭐 엄밀히 따지면은 조금 좀 혼조한 뭐 그런 구간이 뭐 된 겁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그런 기대감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여튼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금리도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증시도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연속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연속성. 얼마나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런 시세가 올라오느냐. 예를 들어 금리가 어젯밤 올랐지만, 신나게 올라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밤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연속성을 검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하여튼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역시 금리는 4.5, 5% 박스권, 일단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 시나리오대로 일단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의 저항이 무거운 건 확인이 됐으나 아직까지 이 금리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사실 어젯밤에 저렇게 뭐 금리가 오르고 했던 데는 뭐 30년물 국채 입찰이 뭐 부진했다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재료가 있어서 금리가 오른 건지, 아니면 이제 금리가 원래 오를 때가 돼서 또 그런 재료가 나온 건지, 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시작했던 이런 순간이 대략적으로 그 미국 유럽 증시 문 닫는 시간, 또 그리고 그 30년물 국채 입찰이 마감된 그 시간, 대략적으로 그 시간대와 겹칩니다. 그 시간대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부터 미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 버티던 나스닥도 그 시간부터 장대 음봉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하락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분봉상 여러 번의 고점을 확인하고 오버슈팅 하다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 빠진 겁니다. 하여튼 가야 될 때 못 갔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조금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나름 변곡인 자리였으니까, 그죠? 변곡인 자리에서 일단 하루 주춤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참고로 어젯밤에 저기 파월의장도 뭐라 한마디 하긴 했어요. 파월의장도 좀 매파적인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파월의장의 연설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굳이 그런 재료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어젯밤 미국 증시나 미국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그런 재료를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파월의장의 연설이나 국채금리 국채 입찰 부진이나 사실 그런 재료가 없더라도,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기술적인 이야기 위주로 좀 풀어봤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일단은 언론에선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파월의 연설과 채권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금리 상승을 불러왔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 재료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쭉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 밤에도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재밌는 데이터 하나 나왔길래 하나 같이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래간만에요. 사실 요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얼추 다 되긴 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연준은 지금 QT,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자산이 RRP 제외하면 대부분 다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결과적으로 QT가 별로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금리가 급락을 하고,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락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좀 뒤에서 보니까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도 금리 급락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금융시장의 모든 것들은 다 이래저래 하여튼 말이 되게 움직여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게 일단 그렇게 움직입니다. 알고 보니 이때쯤에 이 QT 속도가 좀 조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대부분 증가하거나 보시다시피 축소가 별로 안 된 모습이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QT가 좀 속도가 좀 조절이 되면서 이래서 금리가 좀 떨어진 것도 있구나 라는 거 조금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BTFP 대출이 증가했다. 이번에 지난 중가에 은행 파산한 거 하나 있었죠. 시티즌스 뱅크인가? 걔네가 하나 파산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 하나가 파산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인가 BTFP가 조금 증가를 했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었고,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그림만 한 번씩 쭉 좀 보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만 좀 한 번씩 좀 보자고요. RRP 잔고가 좀 많이 RRP 잔고가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이 RRP 잔고가 아시다시피 연준 재무부의 채권 발행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재무부로 다 흘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돈은 재무부의 TGA로, 재무부의 현금 계좌로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시중으로 나왔으면 엄청난 인플레를 부를 수도 있는데, 일단 재무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플레의 급격한 상승은 좀 막아주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돈들이 재무부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은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훼손시킬 만한 그 정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이긴 합니다. 채권 발행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공급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가 좀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정부채 MMF 자금, MMF 이런 거 계속해서 하여튼 늘어나고 있다. 소형은행 예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은행이라 표현하는 그 부분인데요.
소형은행 예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금이 가만 보시면은 3월 달에 한번 급락하고 나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거의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MMF의 돈 쏠림이 좀 제법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행들은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걸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금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야죠. 그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지역은행들이 한번 몽창 망하고 또 그리고 몽창 망하고 지금 최근에 재무부의 채권 발행,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금리가 굉장히 치솟으면서 MMF와 미국 정부의 어떤 매력이 미국 정부 채권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역은행들은 예금을 쉽게 끌어오기가 어렵다. 지역은행들이 예금을 끌어오고 싶으면은 최소한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높은 예금 금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렵다. 그래서 예금이 보시다시피 거의 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은행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역은행 주가가 물론 지금은 이제 세계 증시가 반등하니까 반등하지만 흐름이 영 안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만 보면 좋을 것 같고 월간 QT 진행 현황, 월간 QT 진행 현황, QT가 빨간색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다. QT의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구나, 그죠? QT 속도가 둔화가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이런 거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잘 팔고 있다. 미국 정부채 이런 것들을 쭉 팔고 있다. MBS도 팔고 있다. QT가 진행 중이긴 하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대차대조표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 그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RP가 줄어들면서 TGA는 재무부 현금 계좌죠. TGA로 돈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봤고요. 그래서 다 봤다.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한 번쯤 이런 거 보면 좋죠. 한 번쯤 연준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대차대조표 한 번씩 뜯어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쭉 체크해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달러까지 정도 한번 보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달러 인덱스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어젯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달러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죠.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은 지난번 이렇게 달러가 박스권이었는데요. 박스권 하단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지금 중요한 저항으로서 이 자리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기존의 하락세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기존의 하락이 거의 극복돼 간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슈팅 시나리오가 아니고 금리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증시도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고점을 의식하면서 일단 박스권 시나리오가 일단 되긴 됐습니다. 박스권 시나리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싸워서 힘이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혼조세로 왔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뭐를 딱히 바라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은 어제 말씀은 드렸죠. 사실 슈팅 시나리오가 나오면 대응은 더 쉬울 수 있다. 가슴은 아플 수 있으나 투자자로서 가슴 아프고 그럴 수는 좀 아무래도 시세가 급격해지니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는 있으나 대응은 더 쉬워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대응이 일단 좀 난해해지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골라진 거예요. 일단 그죠? 다시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하여튼 지켜볼 일이 있다. 하여튼 분명히 근데 단기적으로도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혼조한 구간임은 알지만 베팅은 일단 하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열심히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원자재들은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또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원자재들도 조금씩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하여튼 천연가스는 잘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함부로 매수 잡으시면 안 되겠고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매수를 잡아야 되겠고요. 그죠? 매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의 하락이 일단 멈췄지만 아직까지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죠? 하여튼 대부분 그래요. 하락이 조금 원자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자재들도 좀 같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도 뭐 빠지는 그런 흐름 자체는 특별한 변화 없다, 그죠? 하루의 이런 변화로는 막 추세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이라고요. 그래서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지지와 저항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오늘 한국 증시 사실 조금 좀 중요한 날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요한 코스피의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이 이날 양봉의 시가죠. 선물 324인데요. 324가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라고 사실 봐줄 수 있긴 있는데요. 사실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에 걸쳐 있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 부근에 있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가격 조정,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5일선 터치한 정도.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5일선을 이제 좀 아래쪽으로 좀 멀리 좀 하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저항 324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조정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됐는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혼란한 구간이라 사실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여기서 한 번에 확 꺾여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력이 없거든요. 지지력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것 때문에 일반인 투자자들의 눈이 좀 돌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쪽을 쳐다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324를 붕괴시켰다라는 거는 명목적으로는 이제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건 가격 조정의 시작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와중에 또 급격하게 또 다시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그런 큰 하락도 또 진행되는 어떤 그런 시작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324가 붕괴됐으면은 이제 이 양봉의 영향력은 완전히 벗어난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 쭉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긴 한 겁니다. 코스닥은 예외, 그죠? 코스닥은 아직도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코스닥은 아직 이 양봉의 시가 지키고 있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 선물 324가 붕괴된 게 조금 의미가 있다. 중요한 지지선을 좀 붕괴시킨 거라서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입니다만은 밑에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거세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정부의 어떤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있고 뭐 금리는 박스권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중요한 건 대응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에서 하방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이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자리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 누적입니다, 그죠? 수익 누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확실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은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이제는 뭐 그냥 대응이죠, 그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수익 누적시키시면 되는 거고, 손해는 깔고 앉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탄력적인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자리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얘도 솔직히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으면 대응이 훨씬 쉬울 텐데, 그건 아니고 이제 얘도 결론적으로 혼조한 구간으로 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될지 참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탄력적인 반등 이런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달러를 잡으셨던 분들은 룰루랄라 그냥 계속해서 일단 수익 누적시키면서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나 그나마 이제 뭔가 하는 거지, 이렇게 또 떴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올랐다라고 해서 또 오른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 하락을 했는데 324를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무조건 아래쪽으로 간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차라리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나, 물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더라면 대응이 훨씬 쉬워졌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어쨌든 여기서 꺾이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고, 이미 꺾여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미 내려온 이상 여기서부터는 또 뭔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시간 잘 보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